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나요?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친구들과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지만 정작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께는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어머니께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드렸는데 이제 말할 기회조차 없어졌구나. 그런데 2300년 전 중국의 한 철학자는 이미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효도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며 사회를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왜 효도를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진정한 효도의 의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의 참된 의미와 인간관계의 근본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372년 전국시대 중국,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맹자였습니다. 맹자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장씨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며 무려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어린 맹자가 장래 흉내를 내며 놀자 이런 곳에서는 아이가 잘못 자라겠구나 하며 시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학교 근처로 이사했고 그제서야 맹자가 예의와 학문에 관심을 보이자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맹모삼천지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서 효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맹자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던 배틀의 실을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맹자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학문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내가 이 배실을 자르는 것과 같구나. 배는 실을 하나하나 이어가야 완성되듯 학문도 끝까지 해야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 일을 계기로 맹자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아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는 효도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맹자는 효도에는 3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며 가장 작은 효도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도는 대부분 3번째에 해당합니다. 좋은 음식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하지만 맹자가 말하는 진정한 효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 있었습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젊은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명절마다 빠짐없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거짓말을 일삼고 동료들을 험담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 그의 비리가 발각되어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고향과 부모님의 신상정보까지 나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의 부모님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성공해도 저런 식으로 살면 무슨 소용인가.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께 물질적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덕을 어기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어기는 일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맹자는 효도를 단순한 가족 내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효도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호의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지원자가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나중에 회사나 동료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이 된 후의 인간관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맹자가 말하는 효도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맹자는 부모가 잘못을 저지를 때 간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효도는 몸으로 섬기는 것이고 큰 효도는 뜻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진정한 행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용기 있게 간언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은퇴 후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자식이 어떻게 간섭하느냐며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 걸 보면서 저와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화를 내셨지만 딸의 진심이 전해지자 결국 도박을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었을 거야. 그게 진짜 효도더구나. 맹자는 또한 효도를 통해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친이면 민덕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족을 친애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진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산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동료에게도 후배에게도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맹자가 말하는 효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부모님을 판단하곤 합니다. 요즘 시대에 왜 저런 생각을 하시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적응을 못 하시네. 하지만 맹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의 살아온 시대와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의 어려움과 고민, 그 시절의 가치관과 신념을 이해해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둘째,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셋째,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한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도 뛰어난 능력도 없었지만 매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후배들에게는 경험을 나누어 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식에 참석하신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걸요. 넷째, 부모님의 꿈과 가치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품고 계신 삶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함을 실천하고, 부모님이 남을 도우며 살라고 하셨다면 내 방식대로 이웃을 돕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맹자는 어버이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어머니, 저를 낳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묵묵히 가족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어떤 선물보다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맹자의 효도 사상이 현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효 개념에는 무조건적 순종이나 자기희생적 태도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맹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가족관계였습니다. 현대의 효도는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의 지혜를 받아들이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는 것. 이것이 맹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맹자가 말하는 효도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효도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따뜻함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제는 인의 근본이다.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가 모든 인간적 덕목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사랑과 배려를 배운 사람만이 더 큰 공동체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보세요. 멀리 계시다면 전화라도 드려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말에도 부모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효도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빛이 나고 감사는 전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